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제 20강입니다. 일주일에 1강씩 올리기 때문에 벌써 20주가 지났네요. 오늘의 제목은 소풍 온 세상 즐겁게 살려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왔는데 이 소풍 온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강의의 요점입니다. 기천이란 시 아시죠? 천산명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 있죠. 그 시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시에서 천산명 선생은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 온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죠. 이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소풍 가는 날 얼마나 그날 기다렸습니까? 혹시 그날 비가 오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했죠. 그래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던 이제 소풍날이 되면 그때 이제 김밥, 뭐 찐계란 이런 거 이제 싸주시면 그걸 이제 싸가지고 갔던 소풍날 사실 얼마나 즐거웠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천산명 선생처럼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즐거운 소풍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또는 일에 관한 문제, 건강 문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천산명 선생은 동백린 사건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아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아주 이제 술로 이제 세상을 다 잃고 살고 영양실조에 결국 그러다가 행렬병자로 쓰러져 가지고 그게 이제 정신병원에 수감됐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행방불명이 된 거죠. 친구들이 죽었다고 판단해 가지고 유고시집, 세라는 유고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유고시집을 발간한 유일한 분이 바로 천산명 선생입니다. 천산명 선생은 그 후로도 25년을 더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산명 선생이 쓰신 수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루 용돈 2,000원이면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때 이제 그 부인이 기천이라는 그 다방을 이제 운영을 아주 하셨던 그 부인이 2,000원씩 이제 용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즐겨 마시는 맥주 한 잔과 아이스크림 딱 하나면 난 된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딱 한 노릇이다. 굶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 내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나는 이 돈을 몽땅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기증하겠다. 이렇게 이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또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걸 제목으로 해가지고 또 책이 발간이 됐죠. 괜찮다, 다 괜찮다. 저분은 그야말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온갖 이제 물론 이제 술 때문에 그렇지만 병에 시달렸죠. 가난과 그렇게 병에 시달렸지만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저분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초점을 내게 없는 것을 맞추냐, 내게 없는 것을 맞추면 결국 결핍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것,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맞춘다면은 결핍 에너지가 아니고 만족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결핍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삶을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부족하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좀 더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등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거죠. 그건 이제 결핍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놀이공원의 소풍원 존재이다, 천산병 선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즐긴다면 만족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 삶을 만족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저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명품 몸 말리는 한국 명품 사랑 해가지고 전 세계 매출이 이 코로나 때문에 19%가 감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올랐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을 밀어내고 우리가 명품 시장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7위로 껑충 뛰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저런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뭐 백화점 샤넬 매장 오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오후 백화점 명품관 입구에서 줄을 서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죠. 약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여행사 주최를 해가지고 그 파리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파리 관광을 하면서 버스가 어느 지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여자분들 몇 명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빨리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명품을 사러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빨리 줄 서려고. 그래서 줄 서 있다가 그냥 사가지고 결국 이제 버스에 늦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버스가 늦었는데, 어쨌든 그때가 벌써 이제 10몇 년 전인데,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엄청 사랑합니다. 결국은 내가 명품을 가지고 싶어 라는 게 결핍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명품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결핍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한다면 결국 계속 나의 어떤 면역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건강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결핍 에너지가 아닌 그냥 지금으로 충분하다, 만족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리가 없죠. 결국은 우리의 면역력은 강화될 것이고 건강과 행복하게 되겠죠.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의학 전문 기자인 홍해걸 박사가 제주에서 그 진행하는 그 방송을 봤는데,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위장 전문가인 분당 서울대병원 내과 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한 걸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능성 위장장애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잡기 위해서 항우울증 정신과 약 처방 이런 걸 자주 한답니다. 그 환자들이 내가 지금 위장병 고치러 왔는데 왜 정신과 약을 주냐 해가지고 그 약을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담에서 삼성병원에 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또 한 얘기를 들었는데, 폐 관련 그런 수술 전에 반드시 정신과 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분의 정신 상태를 지금 알아보는 거죠. 왜냐면 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병이 좋아져도 나중에 결국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 관련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폐를 이제 많이 잘라내면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숨쉬기가 옛날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말 그 스트레스가 우리 어떤 건강에 큰 문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소풍 온 것처럼 살려면 매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아까 천상병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저는 참 좋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행복 공감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손수건을 만들었어요. 참 좋다라는 손수건을 그렇게 전부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는 이제 저게 이제 앉아가지고 고관절 벨트라는 건데 제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고관절 벨트를 한 200개를 이제 친구들 협조를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저렇게 참 좋다라는 인쇄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항상 고관절 벨트를 할 때는 참 좋다를 보고 있는 거죠. 또 저건 이제 제가 다른 단체에서 받은 건데 참 좋다가 인쇄되어 있는 컵입니다. 저 컵은 항상 제가 제 컴퓨터, 제가 항상 보고 있는 컴퓨터 바로 옆에 놔뒀습니다. 항상 저는 참 좋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참 좋다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자 도덕경을 보면 여러분 다 무의자연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러한 삶,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러하다죠. 그렇게 사는 거가 이제 무의자연이죠. 그렇게 그 노자가 그 도덕경에서 무의자연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불이라고 함이 없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사실 보면 어쨌든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가 아니고 무리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고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평안하게 뭔가 그냥 결핍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비틀즈의 히트곡 레디비라고 있죠. 그냥 놔둬라 레디비. 그 도올 김영혁 선생이 전에 EBS 강의에서 노자 강의를 하면서 저 레디비를 본인이 한번 노래를 부르고 또 한번 누구를 초청해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비틀즈의 레디비가 노자 도덕경의 주요한 사상 그냥 놔둬라 이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그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무불이 놔둬도 그냥 될 건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지 않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60세 이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쨌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뭔가 내가 어떤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도 하죠. 그러나 60이 넘어가면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냥 놔둬라. 그때까지 돈 못 벌었으면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끼 밥만 먹으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냥 let it be 그냥 놔둬라. 그냥 그대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식강의 핵심 내용은 3개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풍왔기에 최대한 즐겁게 놀다 가야 된다. 두 번째, 뭔가 부족하다는 결핍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정도 됐다, 충분하다라는 만족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천상병 선생처럼 괜찮다, 다 괜찮다를 항상 생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쓰는 방법 모든 걸 그냥 참 좋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족 에너지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행복 인생 수업 제20강은 소풍원 세상
즐겁게 살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